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연속적으로 계좌 관리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말씀드리게 되는 게 리밸런싱이죠. 종목이 하락 흐름을 맞을 때 우리가 그 하락 파동에 맞춰서 밸런싱을 잡아가면서 관리를 해나가고,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손해를 최소화시키거나 역전까지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주식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아예 개념도 모르고 주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알려드렸었고, 최근에도 많은 팁을 드렸는데, 리밸런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잘못 받아들이죠.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경험치가 다르고 주식을 대하는 그 관점 자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좀 올바로 설명을 드려도 되게 오해를 하시는 거를 많이 보게 돼요. 댓글에 뭐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뭐 그러는 것만 봐도 좀 자주 보게 되는데, 오늘 좀 리밸런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말씀을 정확하게 좀 다시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주제 말고 또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자산을 불려가는 투자자가 되려면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주제로 좀 여러분들께 연속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리밸런싱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리밸런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각자의 방법으로 접목 적용을 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을 바로잡아 드리려고 해요. 리밸런싱을 완전한 이해를 했다라기보다는 정말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애매하게 접목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상황 설명을 하게 되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먼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바닥에 발이 닿습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물이 차 오르면서 발이 안 닿는 곳에 물에 들어가면은 두렵잖아요. 요 상황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땅바닥에 발이 닿는다, 이러한 특정 자신만의 심리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리밸런싱을 하는데, 이게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리밸런싱을 안 하고 이때라도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 의식의 흐름이 전환되거든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조명이란 종목입니다. 이거 뭐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그런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그냥 대표적으로 3,000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전의 흐름에서는 충분하게 리밸런싱 하면서 그냥 잘 대응을 해와야지, 그래 리밸런싱 되게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하지만 근데 3,000원도 무너졌어? 딱 요 흐름 나오게 되면은 이거 아닌 거보다 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손절 카드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냥 담백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생각 개입 절대 좋지 않아요. 절대 좋지 않다는 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전혀 계좌나 종목 이런 대응에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리밸런싱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따라해 볼게요, 이런 다음에 한단 말이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리밸런싱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지속적인 지수 폭락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져서 리밸런싱도 안 통하더라고요. 이쯤 되면은 손절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원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리밸런싱은 하락을 대응하고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유용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락의 정도가 물의 깊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리밸런싱은 이 사람이 헤엄치는 거거든요. 수영을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발이 땅바닥에 닿을 때는 수영을 좀 못해도 좀만 이렇게 발버둥만 쳐도 어떻게 됩니다. 근데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을 때 진짜 필요한 게 이때 수영 실력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되게 깊어요. 물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구조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정말로 구조대원은 뭐라고 말할까요?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버둥 치면서 헤엄치지 마세요. 수영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 빼고 편하게 한번 들어 누워보세요. 물에 빠지지 않게만 들어 누워보세요. 이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체력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그냥 혼자서 체력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시간적 체력치 생각도 못하고.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자신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 이 깊이의 차이 이게 저는 자신의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체력 관리 이게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부분들이 리밸런싱에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니까 많이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리밸런싱이 필요한 상황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밸런싱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럴 때가 손절 카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건 이럴 때 잘 살아남고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시장이 뭐 연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뭐 오늘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에는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잠깐 반등하고 또 계속 하락이 이어질지 뭐 좀 계속 반등이 유지가 될지 이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런 종목들이 다 이렇게 자기 예상보다 다 밑으로 내려가니까는 뭔가를 포기하는 심정을 막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은 여기서부터 잘못하고 계셨던 가능성이 되게 커요. 아까 언니님이 이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밸런싱과 저희가 말하는 리밸런싱이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냥 다릅니다.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이게 리밸런싱이구나 라고 뭔가 좀 정해두고서 하게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될 때다. 지금 아예 개념을 바꾸셔야 될 때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에 오늘 영상이 좀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다 나도 좀 그랬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저희가 지난 오랜 기간 좀 영상 많이 남겨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좀 작은 부분에 매달리기보다는 큰 개념부터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얘기로는 좀 관점부터 맞춰가고 올바로 출발선에 쓰는 그 개념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좀 잡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세한 부분을 좀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클럽에서 실전을 함께 하면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는 뭐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은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둔 클럽 안내 공지 보시고서 참여해 보셔도 됩니다. 자, 뭐 리밸런싱에 대한 좀 잘못된 생각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오늘 좀 또 다른 얘기를 좀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많은 분들이 애초에 너는 이미 죽어있다. 저희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이미 죽어있는 상태로 주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뭐 기본적인 소양이라던가 지식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여러가지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진 상태로 해야지 성공할 확률이 그나마 좀 생기는데 애초에 그 모든 게 제대로 안 돼 있고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 결여된 상태로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미 실패가 예견된 상태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중간이라도 그런 걸 채워 넣으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주식하는 분들이 미리 준비해 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리밸런싱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해당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보통 이런 데서 매매를 해봤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맞이하고 결정적으로 추가 하락을 이렇게 맞이했다라고 했었을 때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 홍길동이 문제인식을 언제 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때 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를 요 부분에서 많이들 하세요. 물론 그 전에도 이런 데서도 할 수도 있고 뭐 각각의 상황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조금 뭔가 자신이 생각하고 다르다를 정확하게 건드려지는 시점에 문제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제 뭐 이런 거겠죠. 여기까지는 그래 떨어져. 여기까지는 바닥일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 분들은 이게 이제 바닥이 깨지는 순간부터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정해둔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문제인식을 하게 된다. 근데 그게 요즘 같은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3,500원을 정해둔 사람은 3,500원이 깨졌을 때, 3,000원을 정해둔 사람은 3,000원이 깨졌을 때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때 인지를 하게 되는데, 자, 인지를 이때 하는 것까진 좋은데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때 문제 인지가 됐다라는 거는 자신의 행동은 여기서부터 이미 여기까지 이어져 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 행동에 대한 나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나비 효과란 단어를 자주 사용했었는데 분명한 나비 효과가 있거든요.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문제를 인지했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고 매듭을 풀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직접적인 솔루션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에서 직접적인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 여기에 대한 직접적 솔루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매듭은 앞에서 꼬였거든요. 이 시점 차이를 이해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꼬인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는 앞에서 발생했었다. 절대 지금 발생한 게 아니다. 지금 차이점은 지금 주가는 하락했을 뿐이다. 이거고 앞에서 꼬여있는 거를 이때까지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풀어가려면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앞선 행동에서 어떤 것들이 내 매매를 꼬이게 만들었는지 첫 번째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자, 이걸 찾았죠? 찾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행동을 당연히 교정하거나 최대한 배제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고 나면은 세 번째에서 현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진단하고 내립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이런 나비 효과를 맞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때 솔루션에는 반드시 매듭을 도려내는, 매듭을 잘라내는 행동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잘라내지 않고 매듭을 풀어나가려면은 앞에서 이렇게 꼬이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매듭을 잘라내지 않아도 되게끔 상황을 만들어 오는 게 중요한데 이미 그거는 지나간 일이잖아요.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루션에서는 일정 부분을 잘라내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잘라내는 게 이거를 전체를 내다 버리세요. 전량 도려내고 손절하세요. 통손절하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최소한의 부분만 도려내더라도 도려냅니다. 이유는 나머지 걸 살리기 위해서이고요. 도려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전제적으로 말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되고요. 안 한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리밸런싱을 다시 만들어 가게 되면은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 종목은 다시 균형이 맞춰진다. 요 프로세스로 진행해서 진단하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다시 다른 저만의 용어로 좀 정리를 하면 주식하는 분들이 이 단추를 하나하나, 매듭을 하나하나 올바로 끼워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걸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첫 단추를 낄 때부터 이미 결과가 예정된 순으로 가거든요. 솔직히 저희들한테는 보여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대부분 다 보입니다. 근데 그걸 본인은 몰라요. 아, 이게 잘못 끼워진 단추들을 내가 끼고 있구나, 어그러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모르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 소비한 다음에 어느 순간 깨달습니다. 뭐 요즘 같은 때 계좌 이미 박살 났을 때 어떡하지? 이거 그동안엔 기다리면 그냥 해결되는데 지금 왠지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그냥 느끼죠. 그러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사실상 할 수 있는 말이 뭐 일부라도 좀 손절해야죠,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선 일부라도 손절을 하는 거구나, 그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가면 또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매듭을 좀 고치기 위해서 일부라도 손절을 하라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지수가 하락되고 상황이 어려우면 일부러 손절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서 이때부터 잘했어야지, 그러면 지금도 그냥 그 하던 방식대로 이어서 계속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한 솔루션이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을 내어주더라도, 피를 보더라도 일부를 손절을 한다던가, 뭐 꼭 손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좀 약간 좀 힘든 그런 길을 걷는다는 거죠.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니까 앞에 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지금이라도 풀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도 하고 계좌 관리하면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럴 때는 그냥 일부 손절하는 거구나 라고 그걸 외워가지고 다음에도 또 막 힘들어지면 손절하고 앞에 건 하나도 안 고친 상태에서 그래봤자 그 주식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답이 없는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되게 차이점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버디님께서 누군가는 여기서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왜 나는 일부 손절을 해야 되지? 여기서 벌써 기회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은 일부 손절이에요. 여기서 이대로 하락세가 더 깊어지면서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이걸로 가정하고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지금은 일부 손절이지만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면은 그 이후의 나비 효과는요, 일부 손절이 아니라 계좌 안에서 한두 종목은 통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솔루션이냐?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솔루션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나비 효과입니다. 시간이 끌면 끌을수록 어떤 나쁜
염증이 생겼는데 그게 제거되지 않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점점 악화된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하기 싫다고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좌 밸런스나 종목 밸런스 맞춰 나가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시장이 그러합니다. 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좀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이 앞에 게 다 잘못된 상태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저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께는 뭐 지금이라도 조금 손절을 일부라도 해서 현금 마련을 해야 되고 좀 계좌를 원활하게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춰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잘못된 매듭을 고쳐 잡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뭐 이번에는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필요하니까. 이것도 미루면은 언니님 말한 것처럼 나중에는 이 지금은 염증인데 나중에는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염증을 도려내는 그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도려내고 나중에 또 도려내고 나중에 또 도려내고 그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되게 뭐랄까 병이 생기는 원인을 제거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병의 그 증상만 그냥 고쳐나가는 그런 미봉책을 쓰는 분들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병이 안 생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지금부터 그걸 배우는 게 더 낫다, 이 말씀을 늘상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항상 자기에게 있다. 내가 좀 개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뭔가 느끼셨을 테니까 이거 아닌가? 잘못되고 있나? 이런 거 지금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잘못되고 있는 거를 손절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좀 목표치를 바로 잡으시는 거를,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니까 꼭 그 방향을 잡으시기를 좀 바래 봅니다. 일단 뭐 요즘 같은 시장에서 되게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실제로 답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도 방송하기 참 편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실 거고 그런 거 압니다. 근데 뭐 누군가가 저희를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이런 거랑 정말 무관하게 저희는 올바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방송에서 그냥 유튜버의 입장으로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뭐 잘 모르는 분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경험치를 올려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클럽도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때로는 속상하겠죠. 내가 지금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나보고 병이 있다네, 내가 환자라네, 뭐 이런 생각 하시면서 속상하실 수 있는데, 좀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은 본인이 환자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시고, 저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괴감도 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수 있지만 받아들이시고요. 그 이외에 내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건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부터 길이 열리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채워나가시다 보면은 지금보다는 분명히 개선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동안에도 많이 영상 올려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릴 거거든요. 저희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튜브 말고도 클럽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오셔서 뭐 그냥 단순하게 수익 내고 싶어서 언니님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수익 낼래요 이러면서 오셔도 돼요. 사실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근데 조금 더 목표를 높게 잡자면 좀 나도 좀 잘해보고 싶다, 나중에는 나도 독립해서 혼자 잘해보고 싶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시면은 그 클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배분들이 지금 이미 앞서서 많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그 앞서 오신 분들 보면서도 힘내고 파이팅 해갈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부분이 바뀌어갈 수 있거든요. 계좌 차원에서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클럽을 성심성의껏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다음에 유튜브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뭐 어렵겠지만 힘내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파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 많이 힘든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이니까 다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